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끝났다는 비아냥이 반도체 업계를 휩쓸었습니다. 10년간 삼성은 대만 기업의 그림자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죠. 애플은 삼성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엔비디아, 퀄컴, AMD 모두 오직 대만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삼성은 무엇을 했을까요? 삼성은 묵묵히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수십조 원을 투자해 최첨단 공장을 짓고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며 밤낮 없이 기술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냉혹한 적자뿐이었고 투자자들은 파운드리 사업을 접으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안 되는구나 하는 패배감이 만연했죠. 모두가 삼성의 끝을 이야기하던 그때 지금 판세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 애플이 삼성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엔비디아 부사장은 직접 삼성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테슬라는 거액의 계약서를 들고 삼성 앞에 나타났습니다. 10년 동안 삼성의 손을 잡으려 하지 않던 이 거대한 기업들이 이제는 삼성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삼성의 기술이 갑자기 각성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오만해진 대만 기업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탓입니다. 너무 잘 나간 나머지 그들은 교만에 빠졌습니다. 어차피 너희는 우리밖에 선택지가 없잖아. 가격을 올려도 고객들은 우리를 떠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오판했습니다. 그 순간 시장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진실이 드러납니다. 삼성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실패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세계 최초로 이나노 공정을 구현하는 기술을 완성했고 대만 기업보다 최대 30%나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이면 이 모든 상황은 완전히 뒤바뀔 것입니다. 10년간의 적자와 비웃음이 단 한순간에 역전될 수 있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의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역사입니다. 당신이 삼성전자 주주이든 아니든 이 이야기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반도체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역전극이 바로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증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기업이 저지른 실수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가격을 무자비하게 폭등시킨 것입니다. 그것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말입니다. 2024년 대만 기업은 미국과 일본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건설 비용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할까요? 결국은 그들의 고객사들이었습니다. 대만 기업은 이 부담을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전가하며 또 한 번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고객사들의 등골을 휘게 할 정도의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최첨단 공정으로 생산되는 웨이퍼 한 장당 가격은 이제 $20,00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애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폰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핵심 칩 가격이 갑자기 무려 40%나 치솟았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폰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아이폰 구매를 주저할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인공지능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칩 가격이 40%나 오르니 그들의 이익은 순식간에 급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고객사가 어쩔 수 없이 이를 감내했습니다.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대만 기업 외에는 칩을 생산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만 기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극도로 오만해진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아니면 어디 가겠어? 라는 식의 안하무인 격이었습니다.
고객사 임원들이 가격 협상을 하러 가면 그들은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에 가보시죠. 혹시 다른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들은 고객사들을 조롱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삼성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애플에게, 엔비디아에게, 퀄컴에게 조용히 연락을 돌렸습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대만 기업보다 30%나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고객사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삼성의 수율이 좋지 않다는 과거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나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삼성은 웨이퍼 한 장당 1,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대만 기업이 1,400만 원을 부르는데 삼성은 단 1,000만 원이었습니다. 웨이퍼 한 장당 무려 800만 원의 차이였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애플이 1년에 사용하는 칩은 수억 개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1년에 아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조 단위의 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공지능 붐이 불면서 칩 수요가 폭발했는데 칩값이 40%나 오르니 이익이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30%나 싸게 해준다고요? 그들의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는 있었습니다. 삼성의 수율은 괜찮을까? 품질은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었습니다. 삼성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확실한 증명을 해보였습니다. 엑시노스라는 이름의 칩을 직접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2나노 공정을 적용한 혁신적인 칩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시제품이 아니라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율이었습니다. 초기 우려를 딛고 양산 가능한 수준인 60%를 넘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었습니다. 대만 기업의 8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업적으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고객사들은 계산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율이 조금 낮더라도 가격이 30%나 저렴하다면 오히려 더 큰 이득이 아닌가? 이렇게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리스크 분산의 필요성도 절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만 한 곳에만 의존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만약 대만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 세계 전자제품 생산이 마비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삼성에게 테스트 물량부터 맡겨보자. 전체 물량의 10%만 삼성에 맡겨보자. 이것이 거대한 역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10%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애플 전체 물량의 10%라면 삼성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삼성 공장의 가동률이 단숨에 치솟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수율은 놀랍도록 빠르게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많이 만들수록 노하우가 쌓이고 기술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삼성은 더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또 수율이 올라가고 이처럼 거대한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 선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만 기업의 오만함이 문을 열었고 삼성은 그 문을 통해 거침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반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반전은 더욱 충격적이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것입니다. 파운드리 사업의 핵심은 공장 가동률입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적자에 시달렸을까요? 최첨단 공장은 지어놓았는데 정작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가동률이 고작 50%에 불과했습니다. 공장을 돌리든 돌리지 않든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고정비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이 나니 적자는 필연적이었죠. 이것이 삼성 파운드리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애플이 삼성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0%의 물량이라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공장 가동률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엔비디아 역시 테스트 물량을 삼성에 맡기기 시작했으며 퀄컴 또한 삼성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물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삼성의 인공지능 칩 생산을 맡기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규모가 무려 20조 원. 삼성 파운드리 1년 매출의 절반이 넘는 금액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품질의 까다롭기로 악명 높습니다. 그런 그가 삼성을 선택했다는 것은 삼성의 기술력을 전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기업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자율주행 칩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하자마자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고개를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삼성 한번 써볼까? 여기에 닌텐도도 내년에 출시할 스위치 2 게임기 핵심 칩을 삼성에 맡겼습니다. 8나노 성숙 공정으로 수천만 대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을 생산합니다. 최첨단은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수율이 높은 성숙 공정 물량은 삼성에겐 그야말로 꿀입니다. 엄청난 물량 덕분에 공장 가동률이 단숨에 치솟고 고정비가 분산되어 이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50%였던 가동률이 애플, 테슬라, 닌텐도 물량으로 7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70%만 되어도 손익분기점을 훌쩍 넘어서 흑자로 전환됩니다. 80%가 되면 이익은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고정비는 똑같은데 매출만 늘어나니 이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대만 기업이 가격을 올려 고객들이 넘쳐나자 그 물이 자연스럽게 삼성으로 흘러들어오는 낙수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증권사들도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과감하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파운드리 가동률 상승으로 실적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년이면 파운드리 사업부가 10년 만에 마침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반전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무서운 반전은 세 번째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삼성 내부에서부터 불어오는 혁신의 바람입니다. 삼성이 갤럭시 스마트폰에 어떤 회사 칩을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퀄컴이라는 미국 회사의 칩을 사용했습니다. 자체 칩 엑시노스를 개발했지만 성능이 떨어지고 특히 발열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엑시노스 탑재 폰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불만을 표출했고 삼성은 어쩔 수 없이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플래그십 모델에 퀄컴 칩을 탑재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었습니다. 퀄컴에 매년 무려 7조 원을 지불했습니다. 삼성전자 1년 영업이익의 10%가 넘는 돈을 남의 회사에 주는 셈이었죠. 세계 최고 수준의 칩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경쟁력 없는 자체 칩 때문에 남의 칩을 사다 쓴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삼성은 엑시노스 2600이라는 새로운 칩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초 2나노 공정을 적용한 이 칩은 인공지능 성능이 이전 세대보다 2배 넘게 향상되었고 히트패스 블록이라는 냉각 기술로 고질적인 발열 문제 또한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이제 삼성은 자체 엑시노스를 갤럭시 스마트폰에 자신있게 탑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퀄컴 칩을 더 이상 비싼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출시될 갤럭시 S26 시리즈 일부 모델에는 엑시노스가 확실히 들어갈 것입니다. 갤럭시 폰 절반에 엑시노스를 탑재한다면 퀄컴에 지불하던 7조 원이 3조 5천억 원으로 줄어들어 무려 4조 원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 돈이 고스란히 삼성의 영업이익으로 직결됩니다. 게다가 자체 칩을 사용하면 파운드리 공장 가동률도 올라갑니다.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더 나아가 삼성은 이제 엑시노스를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에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회사들이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에 7억 대가 팔리는 중국 시장에서 10%만 엑시노스를 사용해도 7천만 대입니다. 조 단위의 매출이 삼성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자체 칩 사용은 원가 절감을 넘어 제품 차별화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인공지능 기능을 칩에 바로 설계하여 탑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스마트폰 경쟁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경쟁이 될 것입니다. 삼성은 자체 칩으로 인공지능 기능을 마음껏 구현하며 경쟁사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반전입니다. 자체 칩으로 원가를 낮추고 제품을 차별화하며 파운드리 가동률까지 끌어올리는 삼박자를 완벽하게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반전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압도적인 부활입니다. 삼성전자 하면 스마트폰이 떠오르지만 진정으로 막대한 돈을 버는 것은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디램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삼성은 독보적인 세계 1위입니다. 디램 시장 점유율은 40%, 낸드도 30%가 넘습니다. 압도적인 1위죠.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이익이 폭발하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디램 가격이 10% 오르면 이익은 50% 이상 치솟습니다. 고정비는 정해져 있는데 판매 가격만 오르니 이익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황금 같은 시점입니다. 2023년 바닥을 쳤던 메모리 가격이 2024년부터 인공지능 붐으로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인공지능 구동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 센터와 엄청난 양의 고용량 메모리가 필수적이며 글로벌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건설하며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 당연히 가격은 치솟습니다. 디램 가격은 작년 대비 50% 이상, 낸드는 30% 정도 올랐고 이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HBM이라는 혁신적인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HBM은 인공지능 칩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이며 이 시장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5조 원 규모였던 시장이 내년에는 무려 20조 원으로 4배나 커질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시장을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메모리 칩 패키징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에 독보적으로 유리합니다. HBM은 메모리를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리는 고난도 기술인데 삼성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삼성은 HBM사를 개발했으며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HBM사는 HBM3보다 성능이 60% 더 좋고 가격도 60% 더 비쌉니다. 비싸도 압도적인 성능 때문에 인공지능 회사들이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HBM 시장이 내년에 20조 원이 되고 삼성 점유율이 40%라면 HBM 매출만 8조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디램과 낸드 매출까지 합치면 메모리 사업부에서만 60조 원이 넘는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KB증권은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50조 원 궤도를 탈환할 것으로 전망하며 그중 60조 원 이상이 메모리에서 나온다고 분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반전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경이로운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반전은 바로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파운드리 가동률 상승, 자체 칩 확대, 메모리 가격 상승, HBM 시장 폭발, 이 모든 호재가 지금 한꺼번에 터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시너지는 보통 단 한 가지 호재만으로도 주가가 오르는데 삼성은 무려 4가지 거대한 호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면 적자가 줄어들고 자체 칩 사용으로 퀄컴에 주던 7조 원 중 3조 5천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폭발하여 20조 원 넘게 늘어날 수 있으며 HBM 시장 확대로 4조 원 이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45조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무려 97조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2배 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제시하며 지금 주가보다 3배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년 영업이익 97조 원에 주가수익 비율 10배만 적용해도 시가총액이 970조 원이 나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50조 원 정도이니 3배 가까이 오를 여지가 충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회성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붐이 계속되는 한 메모리 가격은 강세를, 파운드리 물량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HBM 시장은 더욱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며 자체 칩 개발 또한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파운드리 가동률이 오르면 수율이 좋아지고 수율이 좋아지면 더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주문이 늘면 가동률이 더 오르는 끊임없이 돌아가는 황금 사이클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이라는 강력한 우군까지 더해집니다. 현재 1,400원을 넘는 환율은 수출 기업인 삼성전자에게 2조 원 이상의 추가 이익을 안겨줍니다. 모든 조건이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완벽한 기회의 순간입니다. 6번째 반전은 경쟁사들의 몰락입니다. 삼성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자들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최첨단 반도체 장비를 구할 수 없어 삼성보다 4세대나 뒤처져 있습니다. 기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중국은 삼성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만들어 이나노에 도전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양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삼성의 10년 실패가 지금 자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협으로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모든 고객사들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대안은 바로 한국, 삼성전자입니다. 미국 정부도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삼성의 미국 내 투자를 적극 환영하며 대만 의존도를 줄이려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만이 유일하게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아우르는 턴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칩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 테스트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는 삼성의 능력은 고객사들에게 압도적인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칩은 메모리와 긴밀하게 통합되어야 하는데 HBM을 칩 위에 쌓아 올리는 이 고난도 작업을 삼성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쟁사들이 무너지고 있는 동안 삼성만이 홀로 우뚝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제재, 일본은 경험 부족, 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 결국 삼성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째, 대만 기업의 오만함이 고객들을 삼성으로 이끌었습니다. 둘째,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10년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자체 엑시노스 칩으로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제품 차별화를 이뤄냈습니다. 넷째, 인공지능 붐으로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고 HBM 시장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 모든 호재가 동시에 터지며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섯째, 경쟁사들은 제재와 경험 부족, 지정학적 리스크로 휘청이는 동안 삼성만이 독보적인 턴키 솔루션으로 홀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97조 원으로 올해보다 2배 늘어날 것입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최대 실적입니다.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제시하며 지금 주가보다 3배 이상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의심스러우십니까? 당연합니다. 10년 동안의 실망감 때문에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물량이 실제로 쏟아지고 엑시노스가 양산되며 메모리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반등이 아닌 인공지능 시대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앞으로 10년은 인공지능 시대이며 인공지능은 메모리를 먹고 삽니다.
칩도 필요하고 HBM도 필요합니다. 누가 이걸 다 만들 수 있을까요? 삼성밖에 없습니다. 10년 동안의 고통과 인내, 수십조 원의 투자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비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삼성은 이제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역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10년 동안의 서름을 한 방에 뒤집는 드라마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투자자라면 이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투자자가 아니라도 지켜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역전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년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세계를 압도하는 무서운 회사로 돌아옵니다. 10년간의 침묵이 끝나고 이제 반격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성 공장에서는 밤낮 없이 최고의 칩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세계 최고 기업들이 그 칩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역사는 지금 삼성에 의해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